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역시 9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총 또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데 그냥 풀지는 마시고 반드시 꼭 시간을 좀 맞춰 놓으시고 8분 30초에 좀 맞춰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저희 특강과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바로 특강 보시지 마시고요. 문제를 좀 먼저 푸시고 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에서는 빈칸의 위치에 따라 저희가 좀 접근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이제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에 지금 빈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주제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 저희가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스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시면요 당신 잘 지켜진 유산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 요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유산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또 일부 또 이 블랭크에 해당되는 내용이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앞쪽에 보시면 유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베스 단지의 어떤 투어를 빼먹지는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유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 알겠다. 나머지 부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스는요, 소위 여러 많은 것들을 또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려한 아주 멋진 소위 박물관, 미술관, 거기다 고급 식당, 고급 상점 같은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유산을 제외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 블랭크로 좀 들어가줘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또 보기에 또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실 때 소위 지금처럼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고급 식당, 고급 상점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죠. A. 새롭게 복구가 된 로마 빌라를 장식하면서. B번에 보시면 변화를 겪고 있는 도시를 목격하면서. C번에 보시면 번성하고 있고 또한 현대적인 도시를 즐기면서. D번에 보시면 진정한 부활, 영국 관습의 진정한 부활을 또 즐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박물관, 미술관, 그 다음 고급 식당, 고급 상점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번성하고 현대적인 도시라고 패러프레이징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칸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즉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는 그렇죠. 주제나 요지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답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 잘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쵸,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연결의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A번에 보시면 for example이죠. 우리 for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뜻적으로는 예를 들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예, 상설명이 나와야 되고요. 같이 연결하셔서 우리 이런 표현들 in particular라든지 particularly라든지 하나 더 가볼까요? specifically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다? 그쵸?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예, 상설명. 좀 특이한 거는 얘네들 뜻은 뭡니까? 특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얘들도 뭐가 될 수 있다.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예, 상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B번에 보시면 consequently입니다. 우리 consequently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지만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아이의 프레임은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nevertheless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양보. 이 양보의 프레임은 어떻게 됩니까? 앞문장 보고 뒷문장 보셨을 때 아이 그러네, 그러겠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거다. 그 다음 마지막 D번에 보시면 likewise죠. 우리 likewise라든지
similarly라는 이런 표현들은 뜻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인데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뭐겠습니까? 유사가 될 수가 있을 거다.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 소위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상황이나 대상이 다른 프레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앞 문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에 오작동이 있으면요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뒷 문장에서는 우리 회사 제품은 3년간의 보증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유사입니다. 왜? 앞뒤 문장이요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소위 어떤 옷이냐? 보장이라고 하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보장 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유사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신 상태에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제 앞뒤 문장을 한번 봐줘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라는 건 위에 나와 있는 생쥐와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바로 이 소설은요. 탐구합니다. 뭘 탐구하느냐? 주제를 탐구한대요. 우정과 억압의 주제를 탐구하는 동시에 또는 탐구하는 반면에 많은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이 소설이 offensive하다, 불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문맥 속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뭡니까? 저속한 언어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뭐까지 있다는 겁니까? 여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상대로 좀 경멸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 문장을 보면 이 소설은 소위 우정과 억압의 주제를 탐구하는 동시에 탐구하는 반면에 많은 부모들은 이 소설을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이 문맥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저속한 언어와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다 보니까 경멸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 여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 다음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멸적인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소설 좀 불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뭔가 연결을 하고 뒷문장을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책은 미국 문학에서요 가장 많이 읽혀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양보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지만 이 양보라고 하는 아이는 뭐였습니까? 앞문장 보고 뒷문장 보셨을 때 그러네 그러겠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 앞문장 보시면 분명히 뭐였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이 소설을 좀 불쾌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뒷문장 봤더니 뭐겠습니까? 미국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소설 중에 하나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문장 보고 뒷문장 봤을 때 아니 그러네 그러겠네가 아니라 아니 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쾌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많이 읽혀져?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양보가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요. 양보는요. 반드시 앞뒤 문장에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뚱맞은 문장이 나와서는 안 돼요. 뭐 좀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제 밤새서 공부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빵점 맞았다. 요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양보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공부와 시험 같은 이런 반드시 연관성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중요한 거는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연결어의 프레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3번 문제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가요, 보여줬어요. 뭐를요? 바퀴벌레가요,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화학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가 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전에 예상됐던 것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소위 내성을 가질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내성을 가질 수 있다. 화학 살충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연구자들이요, 소위 박멸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지고요? 가정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를 가지고 소위 박멸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B번에 보시면 여러 종들이 소위 존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독일, 미국, 동양 종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은 뭐다? 답은 B번이 된다. 소위 어떤 이런 살충제에 대한 내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가보죠. C번에 보시면요. 놀랍게도요. 소위 이 바퀴벌레들 같은 경우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뭐다? 교차 내성을 소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게 한다는 거죠. 한 번의 박멸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소위 뭘 하더라? 연속적인 어떤 이런 살충제를 좀 견뎌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거냐? 내성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한 마지막 D번에 보시면 게다가 한 세대 내에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4배에서 6배 정도 커지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게 된다는 거? 1년 내에 바로 이런 어떤 살충제가 의미가 없게끔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퀴벌레 어떤 내성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살충제에 대한 내성. 하지만 지금 B번 같은 경우는 내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거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준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보시고 나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나서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는 문제 쪽으로 좀 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져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라고 하는 거는 중심 소재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거고요.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봐주셔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단편 상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A도 있고 B도 있다면 A, B를 통합적으로 묶으셔야 되지 A만 써도 안 되고 B만 써도 안 된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보죠. 자, 보니까 기니웜, 보니까 소재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니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취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니웜은요, 소위 선충의 한 종이에요. 소위 선충, 내지는 이제 회충에 대한 한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니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아프리카 서부 기니 지역에서 따오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2만 종의 기생, 소위 선충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정보적인 부분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바로 이 기니홈의 암컷은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야기하는 책임이 있어요. 소위 뭐를? 기니홈 질병을 야기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 같은 경우에는요, 꼭 치명적이진 않지만요, 엄청난 화상, 고통을 좀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뒤쪽에 보시면 암컷 기니웜은요, 소위 길이가 한 800mm까지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수컷 같은 경우에는요, 40mm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니웜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쭉 취합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주제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보기 한번 가볼까요? A. 바로 열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설명이다. B번에 보시면 조건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소위 이 기니엄의 어떤 개체수에 유리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C번에 보시면 동물 종에 대한 설명이야.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질병을 좀 야기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설명이야. D번에 보시면 행동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바로 뭐다? 여러 지역에 있는 기생충들의 어떤 행동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아까 보시면 우리 소재는 뭐였습니까? 기니엄이었고 기니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봤었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니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슬쩍 뭘로 뺐습니까? 동물,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정보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까 뭐였습니까? 뭐 소위 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단편 상세로 가시면 안 될 거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A 정보도 있고 B 정보도 있다면 A, B를 통합적으로 묶으셔야 되지 A만 써도 안 되고 B만 써도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소위 커렉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커렉트 문제 푸실 때의 방법은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거냐, 아니면 보기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때 전제 조건은 지문 내용이 정확히 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 다시 말하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해석이 되고 애매하게 이해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휘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해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것보다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좀 덜 걸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실 건 탭스에서 무슨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문제를 푸시면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렉트 문제는 생각할 때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쉬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유형의 문제보다도 사실 뭐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평소에 문제를 푸시면서 그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께 지금 좀 문제를 푸셨으니까 저희 보기를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벳 데이비스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이랬어요. 자, 이 사람은요 처음에 오버룩이 됐습니다. 우리 오버룩의 뜻은 뭡니까? 간과하다, 무시하다, 무시가 됐다라는 거죠. 배우로서. 왜냐면요 외모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표현이 나와 있나 보니까 외모라고 하는 단어를요 슬쩍 소위 뭡니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좀 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look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appearance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식에 대한 어떤 패러프레이징 방식 우리가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약을 했다가 2년이 안 돼서 소위 뭡니까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 이 중역 간부들이 소위 뭐라고 느꼈냐? 바로 이 사람이 즉 벳 데이비스가요 좀 외모가 좀 부족해 필요한 뭐가 되기 위한 돈벌이가 되는 어떤 그런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외모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되는 거겠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B번에 보시면 첫 상을 받았다. 여기서 first적인 부분은 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또한 C번에 보시면 엄청 애썼다는 거죠. 뭔가 진지한 역할을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진지한 역할을 좀 찾는다라기보다는 뒤쪽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약간 도전적인 역할을 좀 찾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C번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 D번에 보시면 그녀는 소위 동료들보다 돈을 좀 덜 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make money죠. make money 하기라면 돈 벌다. 우리 아까 보시면 돈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보기는 동료들보다 돈을 덜 벌었다는 거지만 사실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까 뭐였습니까? 소위 업계 쪽에서 보다 좀 돈벌이가 되는 어떤 영화 배우로서의 어떤 이런 외모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상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되겠죠. 본인이 지금 돈을 덜 벌었다는 게 아니라 돈벌이가 좀 덜 되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이를 쓴 건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단 하나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버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버룩의 뜻은 지금 여기서의 뜻은 뭡니까? 간과하다, 무시하다의 뜻이 되죠. 또한 이 오버룩의 뜻은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다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룩이 명사로 썼을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봄이 되다 보니까 소위 뭐다? 전망의 뜻이 될 수 있고요. 같이 묶어서 우리가 또 단어 중에 overs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see와 look은요. 보다, 보이다 같은 의미가 되다 보니까 oversee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oversee는요. 이렇게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감독하고 관리하다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overlook은 간과하다, 무시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다. oversee는 넘어서 보는 게 되다 보니까 관리하다, 감독하다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탭셋은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푸시면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1지문 2문항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지문 2문항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선택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해 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무슨 문제 나와 있습니까? 6번은 저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6하원칙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문제 유형별에 맞는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다시 말하면 1지문 2문항 문제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하는 어떤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우선 6번 문제는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제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설사 문제 표현을 내가 지문에서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지문에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패러프레이징의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추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쪽에 실전에서 23, 24, 25번에 해당되는 추론 문제는 지문 내용을 보시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골라주셔야 되지만 1지문 2문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지문 요소를 다 보지가 않는 게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먼저 보기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내용 읽어가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는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 끝까지 가서 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문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contribute to죠. 우리 contribute to 하기는 뭔가에 기여하고 공헌하다 또는 뭔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다. 무엇이 원인을 제공했느냐 또는 무엇이 기여, 공헌을 했느냐 뭐에 소위 빌드업 쌓이는 거죠. 열이 쌓이는 거예요. 지구 내에서 열이 쌓이는 것에 무엇이 기여, 공헌했느냐 또는 무엇이 원인을 제공했느냐. 다시 말하면 지구 안에서 이렇게 열이 쌓이는 게 왜 쌓이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런 표현들 한번 지문에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눈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나오게 되죠. 지금 저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쌓여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부분 나오네요. 자, 열이 바로 뭐 하기 시작한다? 지구 내에서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알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뒤에 나오죠. This is because 나옵니다. 요거 답 되겠죠. 자, 왜 그러느냐? 뒤에 봤더니 지구의 지각이요. Stop A from B죠. Stop A from B 하게 되면 A가 B하는 것을 막다,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바로 지구 지각이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을 그대로 주지는 않을 수 있을 거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게 되니 자,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바로 지구의 어떤 외층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답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추론이에요. 우리 아까 추론은 보기 내용을 먼저 좀 확인하시고 나서 내용을 좀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푸셨으니까 보기 내용 확인이 될 거고요. 내용 한번 저희가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믿고 있어요. 뭐라 믿고 있느냐? 지구가 처음 생성이 될 때는 사실은 극도로 뜨거운 어떤 덩어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성이 소위 냉각이 되면서 외층이 점점 좀 딱딱해지게 되고 반면에 중간층은 뭐다? 유동적으로 남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층이 딱딱해지면서 아까 우리 보시면 뭐였습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쌓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적인 부분이 아까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높은 온도가 바로 이 많은 양의 어떤 이런 암석을 녹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가장 무거운 이 암석이 소위 뭡니까? 끌려지게 된 거죠. 소위 핵 쪽으로 끌려지게 되고 반면에 가벼운 것들은 소위 표면 쪽으로 끌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쪽 보시면 바로 이런 운동이 뭘 만들어냈느냐? 바로 이 중간층에서 유동적인 어떤 중간층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론들은 소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 암석들이 지구 표면 또는 지구 표면 아래에 소위 이 특정 암석들이 많게 된 어떤 이유들을 좀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대륙 같은 경우는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소위 좀 더 밀도가 높은 누가 있다? 소위 현무암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더 안쪽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규산염 암석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행성의 핵은요. 일반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철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뭐다?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핵 주변에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초반 정보를 통해서 물론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문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우리가 이 추론에 대한 답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 핵을 둘러싼 상황에서 바로 열과 압력이 엄청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열과 압력이 계속 누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거적인 부분이 돼서 뭐가 될 거냐? 답은 D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철이 엄청난 밀도를 좀 갖고 있다. 다른 아이들보다 라고 빼줄 수가 있을 거다. 왜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까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난 열과 압력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근거적인 부분이 돼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D번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문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배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좋은 문제 또 많이 했고요.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